미국이 결코 대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이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 이러면은 결국 이제 중국이 염원하는 세계 패권, 대국 굴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될 거다. 자, 이번에 좀 대만 주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2027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는 발표를 했었는데 왜 2027년 실제로 중국이 대만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요?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지난 3월에 이제 국방부 기자회견 공식 석상이죠. 중국이 이제 2020년 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갖출 거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팩트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조야는 물론이고 이제 사실 대만 내부에서도 이런 동일한 인식이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근거는 시진핑이 중국군에다가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CIA 이제 정보가 이제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고요.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레토릭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런 능력을 갖추라.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당장 27년에 침공하겠다. 이거는 이제 아닐 걸로 봅니다. 중국도 이제 펄쩍 뛰고 있죠. 그거 뭐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런 내용을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발표하고 하는 거는 중국이 만약에 언제라도 대만 침공을 하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사전 경고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대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일 텐데 대만이 만약 중국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중국은 이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이제 한 번도 이제 포기하지 않죠. 근데 대신에 미국으로서는 이게 이제 대만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적 요청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육지 항공모함 같은 겁니다. 별거 아니고 항공모함 하나가 그냥 견고하게 미국 걸로 이제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지금 그 반도체 공급망 확보라든지 이건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으로서는 이거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결코 저는 포기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두 나라 입장이 오랫동안 사실 평행선을 이어왔고요. 이게 깨진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죠. 그래서 현재 정말 중국이 미국을 한판 붙어서 속된 말로 붙어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이 없는 한 그렇게 무모하게 이 균형점을 깨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 인도가 붙어 있는데요. 이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야, 잘 됐다. 여기에 그냥 중국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국경선이라든지 이거를 장악해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지금 뭐 이제 북중러가 어떤 이제 미국을 향한 대척점에 서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항상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너무 강해지고 있는 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또 어떤 포션을 취할지 이것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이제 당분간 아마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어느 정도 정리되고 중동도 어느 정도 정리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중국을 견제하는데 올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이 이제 너무 뭐 압박을 받고 이러면은 이거 뭐 좀 견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무력 시위 이런 거를 이제 지금까지도 해봤지만은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촉발 기제가 예상치 않은 결과를 초래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이래 되면은 정말 이제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결코 대만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래도 이제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 이러면은 인도 태평양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우위력 이게 이제 무너지고 결국 이제 중국이 염원하는 세계 패권 대국 굴기라고 하죠. 이게 이제 실현하는데 디딤돌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이제 대한민국, 일본, 기타 이제 인도 태평양 연해에 있는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이제 상상하기조차 싫은 구도입니다. 미국하고 친하는 게 지내는 것보다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굴종해야 되는 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그동안 탈냉전 이후에 형성돼 왔던 나름대로의 국제 질서가 파괴되고 그야말로 이제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 꿈을 실현하는 이런 이제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그에 맞서는 대만의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고 강점은 무엇인가요? 대만 군사력이 강한 편입니다. 아마 세계 20위권 내외 이렇게 이제 분석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하고 군사력은 뭐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전면전으로
붙는다는 거,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전면전이 불가능할 때 써먹는 게 이제 비대칭 전력이거든요. 네. 이 비대칭 전력인데 이걸 위해서 이제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고 받고 있고요. 또 자체 개발 중인 여러 가지 비대칭 전력 무기들, 대표적인 이제 미사일 같은 거죠. 이런 거를 배치해가지고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에는 중국의 웬만한 시설을 뿐만 아니고 베이징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다 배치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정설이고요. 유사시에 심지어는 중국의 이제 그 샨샤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공격을 하면은 네. 중국의 그 샨샤댐 부근에 있는 주요 도시들이 최악의 재앙을 맞게 됩니다. 댐이 터지면은 그런 어떤 약간 비겁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농계식의 너 죽고 나 살기식 나 죽고 뭐 하는 이런 물귀신 전략까지 다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죠.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차이인가요? 그럼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 인구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러시아는 한 1억 한 5천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한 4천 정도 됩니다만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네. 땅덩어리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런데 뭐 대만하고 중국은 그야말로 그냥 그 어른하고 어떤 뭐 이제 초등학생 정도밖에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예. 자,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순간 혹시 북한이 남침을 할 수도 있나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나오는 네. 얘기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제 결국은 대만 침공이 중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그냥 이제 두고 볼 수만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 있는 미군에 의한 전쟁 억지력에 대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당장 주한미군 일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러면 북한이 이제 이 힘의 공백을 틈타 가지고 남침을 감행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예상 시나리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장 뭐 북한의 선제 공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피해가 불가피하겠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북한 정권도 무너진다고 봐야 되죠. 이제 뭐 막가자는 거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도 당장 요 정도 갖고는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이제 장기전에 들어가면 결국은 물자하고 돈의 싸움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이 이제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중국이 이제 그 대만의 정신이 팔릴 사이에 러시아가 어떻게 이제 북한을 뭐 도와준다거나 오히려 이제 중국을 북한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럼 미국이 어쨌든 대만 전쟁에 만약에 참여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한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고 남한의 남침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가 직접 참전하거나 너무 많은 것을 도와주기는 힘들다. 이런 입장을 내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고요. 6.25 때 우리가 참전을 받았고요. 뭐 어떻게 보면 미군에 의해서 이제 나라를 구한 이런 입장이고요. 혈맹 관계죠. 또 중국의 대만 점령 자체가 한국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에서 정말 내몰라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을 하죠. 트럼프 시기에 4년간 임기 중에 예를 들어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진다. 그러면은 아마 트럼프라면은 뭐 우리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대신에 뭐 이런 조치는 있을 수 있겠죠. 미국은 아주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전략 자산 일부를 남겨놓지만은 한국도 가서 도와라. 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강하게 거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뭐 바이든처럼 이제 점잖은 신사도 아니고 트럼프식으로 밀어붙인다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이웃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트럼프의 미국, 이제 미국 트럼프가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라면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선택이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미국 편에 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